계산해서 국어 수학하고 사탐 과탐은 사탐 과탐 두 과목이 국어 수학 한 과목하고 똑같은 거죠. 점수로 보시면.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대학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면은 그 아랍어 같은 경우 딱 선택했는데 아랍어를 우리 전국에서 아랍어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6개 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그럼 그런 애들은 수업을 하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랍어가 아이들이 60% 이상의 아랍어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달만 공부해도 잘만 찍으면은 2등급까지 나온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대학에서 그 차이를 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이제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는데 어떤 학교는 표점으로 하고 어떤 학교는 백분위로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수학이 중요해서 수학의 퍼센트를 더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찾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저 등급이 다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될게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정시 비율이 30% 이상 번복. 그러니까 단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맡긴다. 그러면 198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합쳐서 198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충족 못하는 데가 몇 개냐면 35개 정도 되고 서울에는 7, 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서울 지역은 이거 그냥 충족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학생부에 대한 변화가 있죠. 학생부는 당장 우리 아이들 내년에 입학하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대한 변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자소서도 5,000자에서 3,100자로 줄어요. 이게 다 결국에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줄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 그거는 왜냐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더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부의 내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학생부 내용에 기본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핵심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또 선택의 연장선으로 봐서 그 안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자기의 진로하고 관련되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요게 올해 수시 보면은 수시가 올해 76%, 수시 엄청나다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정시가 23%, 23.8%.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보면은 재작년에는 정시가 30%였습니다. 점점 줄고 있죠. 그러면서 뉴스나 이런 데서는 80%까지 갈 거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41%예요, 전체. 그러면 성적으로만 뽑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전체 모든 학교죠. 모든 대학.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야 할 대학들은 위에가 아니라 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24.3%고 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대교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76%대 23%잖아요. 근데 서울 지역은 수시가 70%고 정시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보다 뭐가 많습니까? 그러면 종합 전형이 많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일단 교과 전형은 교과만 보는 거고 종합 전형은 교과에다가 비교과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2019 그 대입 전형 주요 자료를 보면은 수시 비용을 소폭 증가해요, 수시는. 그 다음에 주로 보면 이제 전형이 학생부, 수시 학생부 위주고 정시는 수능 위주. 학생부는 요거 두 개 합쳐서 학생부 전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죠.
논술 이런 거 좋은 건데 참 사실 논술도 제자들 보면 논술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논술이 없어지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수능보다도 논술 쪽이 뭐 이게 뭐 인생 역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늘려야 된다. 수능 위주로 해야 된다. 근데 논술도 사실 그게 더 크죠. 논술은 최저만 맞추면은 글 쓰는 거나 이런 데 좀 연습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또 논술로도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에서 정시 비율을 30%로 이상을 할 것으로 권고를 해라. 근데 서울 지역은 이미 30%가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갈 대학들은 일부 몇 개 대학 빼놓고 다 되는 거죠. 이상은.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점점 이제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갈 대학들만 골라서 제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건 20개, 서울에 있는 20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게 아니라 작년도 거예요. 작년도 보면 여기 쭉 보시면요. 작년도에 20개 대학의 최초 정시 비율이 30.9%예요. 이미 30% 넘었죠? 전체 통계는. 그리고 이제 정시는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은 수시에서 이제 예비 번호를 주잖아요. 수시는 6개를 쓰니까 여기 막 다 붙는 아이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은 여기까지는 예비를 주겠다. 근데 거기도 넘어서 이제 없잖아요. 미충원이 돼요. 그럼 걔네들은 어디로 넘어와요? 정시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정시로 넘어온 걸 보면은 여기 보겠습니다. 정시로 넘어온 거 보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2월까지 치면은 뭐 서울대도 있어요. 정시로 넘어오는 아이들이. 의대가 붙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교과 전형이 서울대부터 성균관대학은 없죠. 교과로만 안 뽑죠. 우리는 교과로만 갈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종합으로 가면 됩니다. 아이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대학보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대가 제일 문제죠. 고대는 왜냐면 얼마 전에 논술을 없애고 학생부 종합으로 다 이제 보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쨌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대학들은 그러니까 올해 전형보다 내년 전형에 조금씩 다 올렸어요. 그럼 어디서 배울까요? 학생부 종합을 안 건드려요. 그럼 되게 어디서 배울까요? 논술 쪽에서 많이 논술 쪽에서 이제 넘어와서 뭐 한 3년 정도 가면 논술이 없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학생들이거든요. 올해 학생들 보면 학생부 종합이 이거는 더 줄여서 제가 15개 대학인데 이 중에 뭐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우리 아이들은 안 가니까 몇 개 없어요. 15개로 더 줄였습니다. 이제 갈만한 대학으로만 더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학생부 종합이 43%나 돼요. 이 학교들은. 그리고 수능으로 25%가 뽑는데 이게 올해 아이들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학생부 종합은 거의 그대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수능은 늘렸죠. 그러니까 이미 반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아이들 들어갈 땐 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정시 중에 수능을 위주로 보는 아이들을 빼서 종합전형이나 다른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종합전형은 안 건드리고 다른 전형에서 이제 수능 위주로 뽑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해야 돼요. 이제는 뭐 하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학생들 그러잖아요. 이제 1학년 해봤더니 내신 아닌 것 같은데 수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2, 고3 수능도 안 되겠는데 재수해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제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종합이나 아니면은 이 수능 위주로 뽑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에서는 비교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과예요. 그러니까 종합이란 자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교과예요.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 가도 무슨 전형이 와도 어때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교과나 이제
그 교과를 하면서 그게 바탕이 돼서 비교과 영역도 함께 하는데 이제는 비교과 영역은 진로와 관련되게 조금 해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이제 학생이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비교과 영역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이게 그 부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자료에. 핵심적인 것만 보면은 보다 공정해집니다. 그리고 공정하다는 말씀 들으면 조금 이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죠. 이 주변의 학교들도 조금 그렇고 요새. 그래서 어쨌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글자 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니까 일단. 그리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으면 양적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얘가 봉사활동 얼마 했다, 몇 시간 했다 이거지. 봉사활동을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활동인데 특기사항인데 막 그 추천서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특기사항을 아예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생활기록부 자체도 조금은 집중이 돼야 되고 또 계획에 의해서 조금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상경력 한 학생이 한 100개, 200개 받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3년 동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럼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해주면 좋은 게 뭘까요? 걔는 합격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어요. 300명 있으면은 얘를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싶다고 얘한테 상 다 주고 정규 1등 계속 만들어주고 그러면 가죠, 당연히. 근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 수상 경력도 수상 내역도 한 학기에 하나씩만 쓰게 해요. 그러니까 받는 건 상관없어요. 받는 건 상관없는데 대학교 전형 자료로 보낼 때는 한 학기에 하나만. 수시순에는 5개밖에 안 되는 거죠. 2학기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율동아리의 이제 핵심은 전국 단위 자사부가 자율동아리 엄청나게 하죠. 심지어 학생이 막 오늘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내일 모레도 만들어서 자기 친구 오라고 해서 막 2~3명이서 만들고 학교에서 팍팍 지원해줘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한 학년에 하나씩만.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도 30자. 그럼 30자면 뭘 쓰는 거냐면 이런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했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전국 단위 자사부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특기사항 제외되고 그 다음에 단체 활동도 단체 활동명만 했다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아이들이 다양하게 진로와 관련해서 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자율동아리 500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아마 내년 1학년 때 아이들 지침으로 내려갈 거고 고등학교에 부모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도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전형적 이런 것들은 그래서 수상 경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상 경력은 전공 적합성이나 교과 관련 수상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교과 관련. 그러니까 수학 아니면 교과 우수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역 중에서는 교과에 활동했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있죠. 그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쯤에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학생부와 자소서는 함께 가야 됩니다. 추천서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자소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과가 어느 정도 되고 활동도 우수하게 한 학생들 중에 이제 서로를 이제 비교할 때 자소서의 이제 역할이 크죠. 그래서 그 학생부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부는 자기가 한 거, 그러니까 스펙을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것도 집중과 계획에 의해서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그게 스토리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께 돼야 돼요. 이게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 뭐 했니? 그러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있는 건데 그게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얻은 것들은 자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면접이나 자소서를 쓸 때 자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시에서도 고등학교 입시도 그렇고 대학교 입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거의 3시가 돼서 이제 30분 안에 아무리 다 마무리하고 시간은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수업하면서 저는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좀 치면은 애들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엄청 집중하셨잖아요. 지금 한 4, 50분.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바뀐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자사고, 외국, 국제고가 전부 다 후기로 가죠. 이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기로 가면서 처음에는 자사고, 외국, 국제고를 쓰는 학생은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인용이 돼서 2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저 자료에 있죠? 자료에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뭐냐면 이건 최초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교육감 선발하고 학교장 선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감 선발은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초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사고, 외국, 국제고 쓰는 학생은 일반고 3단계로 되기 때문에 임의배정 동의서를 내고 우리가 학생 수를 봐서 임의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헌법소원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바뀌었죠. 7월 18일 날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